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엔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엔이지 또는 검색창에 쇼엔이지. 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즈덤 하우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들어보셨습니까? 판사의 인사를 결정하는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 개인에 대한 뒷조사 파일을 만들었다는 의혹입니다. 법원 행정처에 발령됐던 한 판사가 이 뒷조사 파일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면서 촉발된 이 의혹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은 조사를 요구했으나 법원 행정처는 보안을 이유로 조사를 거절했습니다. 판사 한 사람은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보호받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죠. 만약 이런 블랙리스트가 실제한다면 헌법이 보장해준 법관의 독립성을 오히려 법원이 스스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고 헌법기관인 판사들을 법원이란 직장에 취직한 직장인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게 됩니다. 개인의 신상과 행적과 발언과 생각을 관리해서 통제한다는 블랙리스트 발상. 이 땅에서 다시는 발붙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 정부는 이 문제 반드시 뿌리까지 따져서 해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토론회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토론회 보는 게 이제 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억지로라도 봐야 되는데. 어제 토론회는 형식이 좀 달랐잖아요. 네, 앉아서 우선 했습니다. 보기에도 달랐고요. 원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회 사회자도 손석희 씨였고. 나중에 토론회 청구회 때도 간단히 얘기하겠지만 어제 토론회 승자는 손석희 사장이에요. 예,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역시 토론 진행을 이제 잘한다. 네, 가장 돋보였죠. 다른 토론에도 다 형식이 달라도 손석희 사장이 토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런데 어제는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심하기도 했어요. 그죠? 정책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졸았어요. 저는 어제. 물론 재밌는 부분도 있었는데 하던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졸리게 됐습니다. 자, 어제 토론을 못 본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희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는 동성애 키워드가
전선이었습니다.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하다. 전력을 약화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는 여러 차례 동성애 반대죠라고 묻자 문 후보는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만 뒤로 가서요. 다시 한번 홍 후보가 동성애 때문에 대한민국에 에이즈가 얼마나 창궐하는지 아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하자요. 문 후보는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면서 동성애 반대에서 동성혼 반대로 이렇게 다시 말을 정정했습니다. 자, 이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파티도 서울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 광장을 사용할 권리에서 차별을 주지 않은 것이죠. 차별을 인지하는 것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분명히 동성애는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네,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정체성은 말 그대로 정체성입니다. 예. 저는 이성애자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또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에이즈가 14,000명 이상 에이즈가 지금 창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식의 성적인 지향 때문에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지난번에 동성혼을 차별금지법 그게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하는 법입니다. 아니, 그 차이를 잘 모릅니까? 자, 이 공방은 사실 우리나라 대선 토론상 처음 등장한 이슈예요. 예, 이슈였고 제가 총평에서도 한번 정리하겠지만 홍준표 후보가 큰 기술이 들어간 거죠. 이게 편을 가르는 굉장히 큰 기술이 들어간 거고 문재인 후보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정답을 말해줬어요. 이 이슈에 대한. 네,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예. 진보 진영의 기본적인 스탠스와 정답을 제시해서 들어갔고 아마 이때쯤 깨달았던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는. 제가 보기엔 좀 이 홍준표 후보의 기술을 말렸는데. 그래서 이게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혼이라고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슈가 한동안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보수 기독교 측면에 확 선을 그은 거죠. 이쪽은 누구 편인지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한 번의 기술은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문제하고 동성애에 대한 혐오 문제 혹은 소수자 인권에 대한 문제를 순간적으로 뒤섞었어요. 그 일종의 기술이죠. 여기에 문재인 후보는 제가 보기엔 말렸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나중에 일부 정정하긴 했지만. 자, 문제는 총평을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다른 후보들 간의 또 공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는 사드 말바꾸기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먼저 사드 문제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엔 찬성으로 왜 바꿨느냐라고 하자 안철수 후보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면서 사실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도 또다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5차 핵실험은 그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공박했고요. 또 안철수 후보도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시 한번 해명을 했습니다. 자, 두 후보 간의 공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하고 단일화는 국민의당의 사드 반대 당론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국민의당도 사드 반대 당론을 바꾸겠다라고 안 의원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이 다 다릅니다. 아닙니까? 그동안에 상황 변화가 없는데 왜 그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았냐고 하길래 그동안의 상황 변화로 가장 큰 게 5차 북핵 실험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상황 변화가 아닙니까라고. 5차 핵실험은 예. 그 이후에도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고. 5차 핵실험 때문에 상황 변화가 있어서 반대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자, 이 두 후보의 공방은 입장을 특별한 계기 없이 왜 바꿨냐. 아니다. 핵실험이 있었지 않느냐. 근데 핵실험 시기가 이제
핵실험을 한 직후에도 계속 반대하지 않았냐. 아니다. 뭐 그게 큰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바꾼 거다. 뭐 이런 공방이었습니다. 이 문제 두 후보 사이는 어제 그다지 공방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이 공방이 그나마 가장 날이 섰던 공방이어서 저희가 뽑아왔습니다. 자, 다른 후보 간에 또 공방도 짚어보죠. 네,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세게 공격했습니다. 김미경 교수, 부인인 김미경 교수에 대해서 보좌진 사적으로 이용한 거 문제되지 않느냐, 직접 사과하라 이렇게 몰아붙였고요.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컷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인 김미경 교수가 사적인 업무를 가지고 뭐 KTX 예약하는 거라든지 또 논문 이렇게 그 자료 검색하는 거라든지 그것을 우리 보좌관들한테 요청을 했고 김미경 교수가 사과를 했는데요. 저를 지원하는 활동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김미경 사적인 교수가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김미경 교수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에 리더십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점에서 제가 시간 얼마 안 남았고 한 사람 남았어요. 깊이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공방이 이제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충분히 왔다 갔다 하지 못했는데, 심상정 후보는 이제 이게, 공사를 구분 못한다. 라고 공격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아니다. 개인 활동이 아니라 후보를 지원하는 공적인 활동이었다. 예. 이런 공방이 마지막에 등장했다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 수준에서 끝이 났어요. 근데 두 후보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첨예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짚어봤고요. 자, 다른 후보 간에 또 첨예했던 공방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유승민 후보가 심상정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지난번 토론회 때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 편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요. 심 후보가 정색했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기억에 지난 토론 때 심 후보님께서 우리 문재인 후보를 왜 이렇게 보호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그 말씀은 취소하세요. 아니요, 제가 문 후보를 지원했다. 저는 제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아주 예. 구질병이에요. 예. 자기하고 예. 그 견해가 다르면 말이지 진흙 논리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패를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소신과 제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공방이 두 후보 간에는 감정이 좀 드러났던 공방이었습니다. 화가 났던 거죠. 예. 자, 또 5분이나 되다 보니까 대결구도가 자꾸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후보가 둘이었으면 두 후보 간의 공방은 충분히 다를 텐데, 자, 다른 후보들도 또 다뤄야 되니까,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또 대립각은 어디 섰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두 사람 모두 당론과 대선 후보의 의견 엇갈린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사드와 관련된 부분 또 중부담 중복지 정책 관련된 부분 서로 지적했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중부담 중복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의원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내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셨으면 그 정책적인 부분들 다 공조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안 후보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게 아니죠. 안 후보님은 사드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아직도 국민의당은 계속 사드 당론 아닙니다. 반대하고 있는데. 당론화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당론화됐습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도 안 후보님은 다른 이야기 하는데 그거 전부 햇볕 정책 계승자들 우글우글한 데가 국민의당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저보고 대한 설명을 공격을 하실 일이 아니다 이거죠. 네. 자, 이거는 이제 유승민 후보가 당내에서 이제 후보 사퇴기에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애둘러서 후보가 당장을 못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이제 서로 발끈하는, 네. 두 후보 간에도 딱히 또 대립각이 첨예하게 쓴 게 없어서 그나마 이 부분이 이제 아픈 곳을 찌른 거였죠. 예. 유승민 후보는 지금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냐 이런 지적이고 반론은 그쪽도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유승민 후보가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각을 세웠는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자신이 내세운 공약에 예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자요. 문재인 후보가 또 그에 대해서 답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발표한 거 보시고 아니요, 다 봤습니다. 꼼꼼히 봤는데 계산이 도저히 안 맞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니요, 제 생각에는 우리 요거 요번이 하나만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야기를 좀 돌리죠. 아닙니다. 이 중요한 늘 어디 가면 일자리 말씀하시면서 소요 재원에 대해서도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못 하시면서 이 정도 하시고요. 아니 저한테 잠깐만요.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 이러시면 이거는 매너가 너무 없으신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유승민 후보가 지금까지 모든 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재원 문제를 정확하게 해명하라.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동시에 어제 JTBC 팩트체크에 따르면 유승민 후보의 계산이 오해에서 비롯됐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지 몰라도 문재인 후보의 설명이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문재인 후보가 깔끔하게 정리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 아니면 전략이든지 숫자를 가지고 하나하나 말하지 않는다는 전략인지,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전략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 숫자 약한 건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을 이제 유승민 후보는 또 한 번 지적한 거죠. 네, 어쨌거나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남긴 그렇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토론 전략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번씩 다 다뤘나요? 아직 안 다룬 부분이 있나요? 네. 안철수, 좀 색다른 각도에서. 예. 인상을 남긴 대목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저는 안철수 후보가 미세먼지요? 예. 발음이 이상하군요. 미세먼지 문제를 이 안보 분야에서 들고 나왔어요. 굉장히 색다른 접근이었고 신선한 접근이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기술이죠. 나는 전통적인 이슈, 안보 이슈, 남북 문제가 아니라 안보 이슈를 확대해서 바라본다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이제 기술인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세먼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외교 정책이 그 안보와 그리고 경제 그렇게 큰 두 축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환경 이슈도 세 번째 큰 축으로 이제 놓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생각이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고 옛날에 미세먼지는 황사 때부터 당연히 중국하고 관계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지금 한반도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미세먼지 중에 얼마나 중국으로부터 왔고 또 얼마나 우리 석탄 발전, 우리 경유차, 우리 스스로 책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엄정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중이 같이 공동조사를 해서 그러고 나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남북 프레임에서 안보 문제를 미세 문제까지 확장하는 안철수식 그 기술이거든요. 이게 유승민 후보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대립각이 잘 안 섰어요. 기술이 들어갔는데 다른 홍준표 후보한테 기술을 걸어왔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준비한 기술인지 좀 아쉬웠고. 자, 그리고 또 두 후보 간에 가장 감정적으로 극하게 대립했던 것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의도적으로 도발한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홍준표 후보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 관련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또 극단적으로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또 지금도 싫어하는 분들 사이에 대립가 분명히 서 있거든요. 여기서 한 패를 확 들어서 자기 편을 만들어내는 기준인데 여기서 근데 감정이 크게 격돌했어요. 아주. 예. 일반적인 토론에서 잘 안 나올 수준으로. 그래서 저희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보세요라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건에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방금 중수부장 조수에 이랬다라는 것은 지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이 고인 대통령 그렇게 욕을 보입니까? 예, 문 후보님. 보이는 건 아니죠. 감정을 여과 없이 두 후보가 드러냈죠. 예. 홍준표 후보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예. 본인의 전략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는 이 부분 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인간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감정이 여기까지 드러난 적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대선 후보 토론회는 드물게 밑바닥 감정이 드러냈던 두 사람의 토크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문재인 여기가 앞에 게 이제 홍준표 후보의 기술이라고 하면 감정을 흔들어 놓는 거죠. 문재인 후보의 기술은 이제 이거였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우리 유 후보님 또 안 후보님 또 홍 후보님 세 사람 후보 3당의 후보 단일화 제안을 한 셈이죠. 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는데 자, 그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합니다. 저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예. 안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걸 왜 물어요? 그건 나는 생각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세 당의 후보들이 연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글쎄요라 유승민. 그래서 우리 유승민 후보가 뜻한 대로 정말 수구 보수 세력 밀어내고 따뜻하고 건전한 보수를 확실하게 세우는데 우리 유승민 후보가 열심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사실 이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준비했던 가장 큰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남은 변수가 단일화 정도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문재인 캠프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론을 통해서 확답을 받아놓으려고 하는 거죠. 예. 미리. 네, 어제 마무리 발언도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은 변수를 없애려고 하는 문재인 후보 측의 기술이 훅 들어갔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워낙 다 자고 들어가지고 한 번씩 이슈가 됐던 두 사람 간의 두 후보 간의 공간만 정리해서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네요. 예. 총평을 간단하게 하자면 어제 재밌는 일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재미 차원에서 토론을 지켜보는 유권자의. 주고 가는 공방이 조금 낮아진 건 있는데 또 정책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런 생각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계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랄까요. 단순히 흥미 차원에서 바라보자면 덜 재밌었어요. 그렇긴 한데,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긴 있었죠. 예. 토론회라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자기 지지층은 결속시키고 상대 지지층은 약화, 와해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치라는 게 본질적으로 편가르기잖아요. 편가르기는 나쁘다 하는 거는 정치 혐오를 자극하는 말인데 정치인은 편가르기가 맞아요. 생각해보면. 아니 구멍가게 주인하고 롯데마트의 사장님하고 이해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편이 달라요. 편이 다른데 선거는 편을 갈라서 내가 너의 편이다 하고 어필하는 거죠. 근데 이 편 가르기를 가장 크게 구획을 가장 넓게 잡아가지고 내 편을 많게 가른 사람이 이기는 거죠. 예, 선거라는 게. 통합, 먼저 얘기한 통합은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통합은 자신과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이해가 갈리는 상대를 어떻게 상대하느냐. 여기서 정치의 품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했어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 당하지 않고 내 편 아닌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해주고 여기서 품격이 드러나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제 이 지점에서 완전 빵점인 거죠. 천방한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다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하간 그 관점에서 어제 토론을 보면 편가르기를 가장 크게 구획을 잡았던 사람은 홍준표 후보예요. 군 가산점 문제. 이거 남녀를 갈라버린 거거든요. 이게 성공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기술이 크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동성애 문제는 기독교 전체를 상대로 해서 기술이 들어간 거란 말이죠. 여기서 문재인 후보는 군 가산점 부분은 답변을 잘했지만 이 동성애 문제는 이 기술이 걸려 들어왔어요. 사실은. 실제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문제는 법과 제도의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는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홍준표 후보가 기술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군대 내에
동성애 합법화는 법과 제도의 문제인데 여기서 갑자기 동성애를 찬성하느냐라고 기술이 여기서 문재인 후보가 자기가 함정이 받았다는 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것은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심상정 후보 식으로 답변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법과 제도의 문제를 소수자 인권 문제에 확 섞어가지고 갑자기 던져버린 거죠. 예. 여기에 기술이 성공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후보 비호감도가 1위잖아요. 그 정책을 반대하고 합법을 싫어할 수는 있는데 상대편 지지층을 약화시키고 와해시킨다는 대선 후보 토론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을 건 거죠. 예. 그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가 이제 입장 정리를 해야 할 나중에 동성혼 정도로 반쯤 무마했는데 입장을 정리하거나 최소한 다음 토론 때까지는 이게 다시 정리해야 될 숙제를 던져버린 거고. 결론적으로 저는 홍준표 후보는 자기 지지자 아닌 사람들은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토론의 전략에 보면 완전히. 그리고 자기 지지층에게만 확실히 어필한다는 전략. 꾸준하게 그 전략으로 자기 지지층만 계속해서 견고히 하고 상대편 지지층을 와해시킨다는 전략을 꾸준히 지켜가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TV 토론으로 지지율 변화를 가장 크게 겪을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30% 가까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자기 표가 아니었던 표가 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누군지 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궁금하니까 원래는 지지하던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토론회에서 그 표심을 잡았으면 사실 역전도 가능한 추세였고 토론회에서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추락하는 그러니까 이상한 표심이 가장 주목한 후보가 안철수 후보였어요.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토론은 지금 가장 손해보는 중이고 안철수 후보가 손해를 보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구 광주로 상징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유권자를 동시에 설득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유승민 후보는 토론 자체는 잘하지만 남는 장사를 자꾸 못하고 있는 점도 토론 진행될수록 심상정 후보가 가장 토론으로 장사를 잘해서 많이 이물을 남기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문재인 후보는 자기 지지자들은 계속 붙들어내 성공하고 있고요. 예. 1위이기 때문에 자기 지지자를 붙들어두면 성공하는 거죠. 예. 더 확장을 못하더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나가서 이 얘기 하자면 한두 것도 없는데 여하간 어제 토론의 최종 승자는 손석희 사장이었다. 네. 토론 사회는 손석희 사장으로 다 통일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어제 토론을 보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나라 걱정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네. 나라 걱정을 하다가. 지금도 나라 걱정은 맞아요. 당을 걱정하다가.
이제 흘러 여러 가지 걱정하다 이제는 후보 걱정을 매일매일 하고 계신 바른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종합적으로 걱정하죠. 이혜훈 의원님이자 전 최고위원이자 종합상황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못하시겠죠. 네, 요새 제일 안녕 못한 것 같아요. 우선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으니까요. 예. 후보를 사퇴해라라는 공식적인 표현을 등장하지 않았는데, 3자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 3후보를 원샷으로 단일화하자. 이게 소위 이제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인 거죠. 네. 네. 원샷으로 단일화하자. 네. 요게 당론이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의견이 갈렸는데 당내가 몇 대 몇으로 갈렸습니까? 대략 비율로 보자면? 비율로 보면 그날 32분이 오셨는데요. 후보를 포함해서 32분이 모두 발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거의 발언을 거의 속기하다시피 기록을 했는데 몇 대 몇이다 이걸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두 자릿수가 반대했어요. 두 자릿수가 반대했고. 두 자릿수는 11명부터 31명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반대했고, 그보다 한 두세 번 많은 분들이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안에도 또 갈려요. 어떻게 갈립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 생각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온전히 후보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후보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또 상당수 많아요.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네. 이런 거는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경우가 선출된 후보가 결단을 내리고 후보의 판단이죠. 그 방법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사실 방법이기도 하고 원칙이기도 하고. 네, 공당이 후보를 선출한 이상 네. 후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당이 후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기도 하고 원칙도 그런 게 당원과 국민의 뜻을 모아서 선출한 민주적인 방법을 거친 그러니까요. 후보잖아요. 네. 근데 그런 후보를 지지율이 조금 낮다고 너 내려와라. 만약에 지지율이라는 거는 어제 올랐다가 오늘 내려오기도 하고 오늘 내렸다가 내일 올라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시점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지지율이다. 그런다고 너 내려와라. 그런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후단업에 얼마나 휘둘렸어요. 하지만 끈기 있게 지지자들이 대지저금통도 모으고 밀어주고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까지 만들었지 않아요?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 네. 저도 100% 동의하고 당이 후보를 뽑았는데 지지율 낮다고 날려버리면 당이 아니죠, 사실. 당이 아닌데. 네, 그럼 1등 말고 다 모든 당의 후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후보, 그건 맞는 말씀이고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노무현 후보,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가까이 시달렸잖아요. 시달렸죠. 네, 시달리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또 그 만회할 시간이랑 여러 가지 극적 변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바른정당이 이 지지율로 끝까지 갔을 경우에 존립 가능하겠느냐 이런 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요.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 좀 제 생각의 기본적인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론 당에서 결론을 그렇게 냈는데 제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났지만 이제 물어보시니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한 표라도 더 이기기 위해서 모든 가치와 철학을 다 내던지고 우리하고 맞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합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더라도 멀리 보고 길게 보고 국민들께 이게 옳은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국민들이 언젠가 우리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날이 온다고 믿고 우리는 이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그 고난 끝에 행복이 와야 되는데 고난 끝에 사망이 오지 않을까. 이게 정치적 사망이 오지 않을까. 이게 걱정인 거죠 지금. 그러게 그렇죠?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바라지 않는데 지금 당내에서 유승민 후보 개인에 대한 호불호라기보다는 유승민 후보가 이 지지율 지금은 한 5%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로 쭉 가서 결국 그 정도 수준의 득표를 하고 끝나면 과연 그 당의 하부 구조에 해당되는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 이미 이제 시의원 구의원들 중에 다시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1년 후가 바로 선거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후보와
바른정당의 타이틀을 단 자신이 붙었을 때 보수 후보의 표심의 표차를 볼 땐 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시의원이지만 1년 후는 이제 백수가 된다. 정치적으로. 이런 걱정들을 하며 흔들리니까. 근데 그분들하고 저 또 생각이 좀 다른 게요. 네. 지금은 이제 탄핵이라는 어떻게 보면 충격이 온 거잖아요. 아직 그 충격에서 냉정을 되찾지 못한 상황이죠. 네, 바로 선거 국면으로 이어졌으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문재인 집권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 중에 있고 또 중대 중에 일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문재인 집권을 막는다. 여기에 완전히 그냥 쏠려가지고 2등 후보에게 무조건 몰아주자. 묻지마 몰표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가깝죠. 예. 그러니 지금 유승민 후보에게 야, 유승민이 그래도 보수로서는 저런 보수는 미래를 맡길만 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조차도 문재인을 막아야지 이번에는 여기에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럼 누가 보수의 미래가 되고 누가 보수의 이제 적자가 돼야 되겠냐고 판단하실 때는 홍준표를 택할 가능성보다는 우리를 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기대하는 거죠. 예. 아니,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요. 저는 그게 완전히 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면 대선 이후에는 또 이게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정말 1년이나 남았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1년 만에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꼴찌 지지율에서 대통령이 되시든 그런 변화와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태도가 진보 진영에서 진보 정당, 뭐 정의당이든 진보 정당이 수십 년째 걸어온 길이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바른정당이 그 길을 앞으로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마이너로서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문제이기도. 보수가 전멸하기를 은근히 바라시면서 괜히 강조하시네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저는 바른정당의 포지션인 정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리고 만약에 그 현실을 뚫어낼 수 있겠느냐 이 걱정인 거죠. 어쨌든 바른정당이 대선 후에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느냐가 앞으로 보수의 생존의 갈림길입니다. 바른정당이 살아남지 못하면 보수는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진보 진영 내에서의 표심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정의당한테 표를 줘야 해 라고 하는 유권자층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보수층 내에도 그런 층이 그렇게 있는가. 바른정당한테 표를 주긴 줘야 하는데 그거 분석을 해보셨는지. 많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일단 민주당의 경우와 자유한국당의 경우가 다른 게 자유한국당은 지금 대한민국을 정말 완전 쓰러뜨린 아니 정말 탄핵을 가져온 세력이고 문제는 탄핵만 일으킨 게 아니라 사과 한마디 없고 불복하고 책임지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세력인 거는 온 국민이 다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하간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승민 후보는 완주의 의지가 제가 보기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은 어때요? 흔들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또 문제예요. 바른정당 내에서 그 많은 30명 이상이 이런 의견을 막 내면 30명 이상이 그 의견을 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열 몇 명만 낸 거라니까요. 근데 그 열 몇 명 중에서도 또 거의 반 정도는 후보의 결단에 온전히 따르겠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30명 중에 절반의 절반 정도가 이런 정도로 막 본인을 흔들면 이미 선거도 며칠 남지도 않았거든요. 이제 투표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흔들면 후보 입장에서 정말 괴롭잖아요. 진짜. 제일 힘들 때죠. 가장 힘들 때요. 마음이 짠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가 토론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온 국민이 보는 토론인데 다른 후보들을 보면 거대 정당의 서포트를 받는 것도 물론이고 온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도와주잖아요. 완전 수십 명의 가정교사를 모시고 계시는 거죠. 거기다가 뭐 리허설도 하고 쪽지도 만들어주고 야단인데 우리 후보는 그 전날 거의 6시간 장장 토론한다고 이제 앉아 있었죠. 새벽까지 붙잡혀 있었잖아요. 거의 한 2-3시간 쪽잠 자고 또 새벽부터 온 유세에 나가서 악수하고 다니고 그리고 완전히 또 쫓아와서 거의 눈도 보니까 못 뜨더라고요. 토론 시간에 보니까 눈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런 상태로 토론을 하는 걸 보면서 짠하시구나. 정말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짠함이 잘 드러나게 하는 것도 지금 이 마당에서는
선거 전략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유승민 후보는 토론에 들어가면 또 팔팔하기 때문에 또 좀 짠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또 싫어해요. 본인이 꿋꿋한 것처럼. 그렇군요. 네. 예. 그런 것도 싫어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내 길을 갈 테야. 예. 안 힘든 척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게 또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다 쓰러져요, 보통. 한 방에. 참. 짠하긴 짠합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치적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국회의원이 30명이 넘는 공당의 대선 후보로 정당하게 경쟁을 통해서 선출됐고 후보 자신도 보수 후보로는 상당히 실력이 있고 토론도 그렇고 콘텐츠도 있는데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이 후보를 이렇게까지 흔들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또 이해가 가는 면도 있긴 있어요.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각 의원들이.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뭐 답답한 마음에 그러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 길을 올 때 처음부터 쉬운 길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거든요. 이 길이 어떻게 쉬운 길이겠어요. 개혁이라는 게 정말 사실 차라리 혁명보다 더 어렵다 이런 생각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길을 가겠다고 왔는데 우리가 조금만 알겠습니다. 더 참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네. 유승민 후보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뉴스 공장에 안 나오실까 끝까지. 왜 안 나오시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지지율 2% 정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는데 노출로. 인터뷰할 시간이 안 잡혀 거의 요새 지방을 돌아다녀가지고요. 네. 사실 인터뷰 리스트가 이제 드디어 2장 반을 넘어서 오늘 3장 반이 됐어요. 인터뷰 리스트가. 제발 해달라고 요청하는 쪽. 그 3장 반을 못하고 있다. 아니, 이제 점점 리스트가 늘어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도망 다녀야 돼요, 언론들로부터. 자, 그러면. 네.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가능성. 뭔 가능성이요? 3자 단일화의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솔직한 이야기? 아니, 내부적으로 솔직한 얘기, 이제 단일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기에 이제 완전히 열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단일화가 될 거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으셔서 생각이 워낙 다르니까. 실제로 믿는 분들이 있구나. 뭐, 그렇게 믿으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럼 실제로 될 거라고 믿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막 열심히 쫓아다니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생각이 저랑 다르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불가라고 봐요.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왜 불가라고 보십니까? 아니, 어제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 딱 잘라서 절대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하자고 했는데 안 한다고 그랬다고. 그다음에 저기 누구죠? 대체죠. 안철수 후보. 네. 안철수 후보도 아주 딱 자르던데요. 국민의당에서는 처음부터 계속 딱 자르고 있고. 그리고 또 박지원 소위 상황님께서 거기는 그분의 말씀이 곧 그 법 아니에요? 틈틈이 디스를 하시고 있고. 어쨌든. 근데 그분께서 계속 끊임없이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안 한다고 하셨죠. 예, 틈만 있으면 안 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정치라는 게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정치는 생물이라 이렇게 한두 번 안 한다고 하셔야지 매일 안 한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긴 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공식적인 입장만 봐도 저도 다른 거 떠나서 각 후보가 직접 말하는 워딩을 들어봐도 안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유승민 후보도 안 하겠다는데 근데 된다고 믿는 분들은 그냥 상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데 들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권은 보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정보의 종류가 첩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해가지고 그게 극에서 극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또 정보를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해요.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궁금해요. 모 당의 A 의원 굉장히 중진이죠. 거의 뭐 결정권을 갖고 있는 모 당의 A는 여기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 당입니까? 아니면 국당입니까? 하여튼 뭐 그런 분이 뭐 예를 들면 지읒당인가요? 일단 말부터 들어보세요. 무슨 자리를 준다고 뭐 요청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자리를 준다는 게 근데 이제 좋은 자리죠. 아니 그러니까 당직을 주는 거죠. 국민의 그 바른 정당에 있는 그 의원분에게 네. 우리 당에 오면 굉장히 좋은 자리를 줄 테니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에 들은 거예요. 물론 그런 걸 전제하고 나서요. 네, 전에 듣고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약간의 희망과 그 당에서 나와서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네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와가지고 좋은 보직 혹은 중요한 자리 가져가고 빨리 돌아와라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이런 3자 단일화 이슈를 던지는 것은 본인도 돌아가고 그리고 후보들도 합치고 될 거다. 예. 그리고 이제 합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저쪽 당 안에도 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 쪽에서 바른정당 내에도 사실은 합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아니 거꾸로. 거꾸로. 저쪽 당 안에도 우리랑 합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꽤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요. 바른정당 내에도 자유한국당 쪽에서 합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뜻을 잘 모아서 이렇게 잘하면 성사가 될 수 있다. 성사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자유한국당 쪽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분들의 이제 발상이네요. 양쪽에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쪽에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국민의당 쪽과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 쪽 의원님들하고 일부 가까운 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네, 그래서 이 생각을 다 묶어서 3자라고 퉁친 거군요. 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이게 끈을 갖고 계속 거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고, 뭐 한 분은 제가 확실히 알고 한 분은 이름만 들었고, 나머지 이쪽은 또 국민의당 쪽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 이걸 3자로 묶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3자가 나온 거군요. 변론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죠. 3자 원샷은 시간이 1년 남아도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어떻게 서로 다른 기반을 가진 정당이 하나로 합칩니까? 더군다나 후보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면 후보 둘이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건 불가능하죠. 이 시간 내에. 근데 이제 이게 결론이라는 게 한 30명쯤 되는 사람이 상당히 다른 갈래의 생각을 막 갖고 있는데 이분들의 생각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다 모두가 오케이 할 수 있는 결론을 내다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엉뚱하게도. 사실은 자유한국당과의 단일화를 원하는 분들과 혹은 뭐 후보 연대를 원하는 분들과 국민의당과 원하는 분들이 안에 섞여 있는데 그걸 따로따로 말하기 그러니 합쳐가지고 3자 원샷이라고 표현이 돼버렸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개연성이 높네요. 실제 처음부터 3자 원샷 단일화로 누군가가 밀어붙인 게 아니라. 아니 그리고 이제 명분은 그런 거죠. 문재인 후보의 집권을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이제 일종의 공감대가 있는 거죠. 네. 그 공감대 하에서는 3자 단일화를 해야 이기지 3자 단일화를 안 하면 못 이기는 거니까 여기서 어느 쪽과 둘만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 문재인 후보를 못 이긴다. 그러면 못 이기는 단일화는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이야기가 이게 뭐랄까요. 이기기 위한 단일화를 해야지 이기지 못하는 단일화는 무망한 거 아니냐. 명분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왜 3자 단일화까지 갔냐. 3자 단일화까지 갔냐.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이 현실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논의를 하다 보면 그렇게 가죠. 배가 산으로 간 면이 있군요. 배가 산으로 갔다기보다는. 아니 저는 듣자마자 3자 단일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 후보 한 사람 자기 당의 후보 한 사람도 사퇴시킬 수 없는데 다른 당의 후보 두 사람을 어떻게 사퇴시킵니까? 어쨌든 두 사람은 사퇴해야 되는데. 이제 반문 공감대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는 강력할 수 있는데 그게 후보 한 사람도 사퇴시키진 못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특별한 방법론이나 이미 이야기된 것이 물밑에 있나 했더니 그건 아니군요. 적어도 물밑으로 또 얘기 이제 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한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얘기하시지 않을까. 그 사이에 유승민 후보는 참 뭐랄까요. 야속하겠네요. 서운하시겠죠. 서운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그럼 오로지 유승민 편으로 똘똘 뭉친 분들은 몇 분입니까? 이제 그 단일화를 반대한 사람 중에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막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단일화를 반대했다고 해서 다 유승민 그것도 아니군요.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복잡하네요. 예. 집안 사정이. 저도 사실은 이제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분인데도 단일화를 막 세게 반대하는 분 얘기를 듣고 저도 놀랐어요. 그분은 나는 유승민 후보를 특별히 선호하진 않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이런 부류네요 또. 예, 이제 뭐 선호하지 않는다고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유승민 후보 캠프에도 속한 적도 없었고 유승민 후보하고 이렇게 접점이 없었던 분이거든요. 칭찬한 적도 없고 그런 분이었는데 예, 그런 갑자기. 분인데 얘기는 뭐냐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그렇지. 예. 그리고 우리가 탈당할 때 나온 거랑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합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분이야말로 원칙주의잖아요. 네,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 누구예요? 아니 그건 누구에게도 K 중진이라고 뭐 예를 들면 K
중진도 있고 등등이 있어요. K 중진이 거기 김 씨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요. 권 씨도 있고 강 씨도 있고. 아니 그거는 욕먹을 일이 아니니까 알려주시면 저희가 네. 다음에 그분을 바라볼 때 또 그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또 단일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뭐라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속사정을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준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